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을 하는 17년차 현직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약사님, 그 귀라는 게 귀랑 건강이랑 연관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반사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는 우리 몸 전체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이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쪽이 머리, 이쪽이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심장이랑 폐, 이쪽에는 이제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하체 부분, 다리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눌러보면 여기가 귀에 해당되는, 귀에서는 이제 턱관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내가 이쪽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를 지압해도 효과를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귀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거 마치 만약에 TV로 따지면 리모컨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TV까지 가서 누르지 않아도, TV에 가서 어깨, 팔 이런 데 직접 누르지 않아도 귀에 해당되는 혈자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눈이 너무 침침하더라고요. 요새 많아요. 저희도 약국에도 눈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랑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원인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도 눈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목도 많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실 텐데, 귀에서는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과 요 시신경이 위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목이 있는 부분, 이런 데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를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괜찮은 건가요? 주물러 주거나 귀 지압을 할 수 있는 패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패치를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누르지 않아도 지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사실 눈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압하는 거와 같이 실제 내가 이제 좀 굳어있는 이 후두골 부분, 이 시신경이 존재하는 이 후두골 부분이랑 긴장되어 있는 목이랑 어깨 부분을 내가 직접 풀어주었을 때, 그리고 눈 주변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치를 붙이고, 패치 얘기 아니에요. 예. 귀 부분은 이게 지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지압?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눈 피곤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비신 다음에 이렇게 얹는 동작, 그래서 눈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것들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눈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저희 PD님 모시고 해드려 볼게요.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곱 끼는 부분의 앞쪽,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꼬리 부분, 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뼈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거기 그 부분을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앞쪽, 눈동자가 존재하는 요 라인, 그 다음에 요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약간 왼쪽을 봐주시면 요쪽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썹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살표. 네, 요렇게. 좋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눈썹 끝부분, 그 다음에 관자놀이 부분, 여기. 요렇게. 네, 잘 찍히고 있죠? 네,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잠깐 정지 누르셔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시고 눌러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까 요 펜으로 했듯이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그 다음에 요 부분. 전 여기가 더 시원해요.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눈썹 머리, 중간,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괄사로 얘는 이제 닿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항산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괄사인데요. 이제 미세하게 근육을 더 자극시켜 줄 수 있게 빗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빗으로 좀 긁는 느낌? 요 정도 아프게 할 필요 없고요. 긁는 느낌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눈만 필요한 걸 풀어주려고 했는데 얼굴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부작용이네요. 리프팅이 같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할 때는요, 얘로는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시원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썹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눈썹 윗부분이 자꾸 뭉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인상이 맞아요. 사나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미 있는 분들도 이거 하면 좀 개선이 될까요? 예, 맞아요. 거기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쵸. 원래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화살표 3개를 그려주고 거기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근데 해주시고요. 살짝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끝 부분 여기도 이렇게 지압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 곡선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곡선도 이게 활용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근데 제가 느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시원해가지고 이게 넥 마사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가 차서 지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차서라기보다 풀어주는 이 근육이 이완되는 그 효과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저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할 때. 눈 잘 붓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지압을 괄사 없으신 분들은 눈꼬리, 눈끝, 눈썹, 중간에 끝 이렇게 해주시고 뼈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피로함이 많이 풀려요. 근데 얼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얼굴이 지금 이제 얼룩덜룩해지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존재하는 곳이 후두골 쪽이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뒷머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 쪽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PD님이 조금 약간 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앉으시면은 후두골 쪽이 여기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와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더더덕 걸려요 지금. 엄청 걸려요. 와 드드득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괄사가 없는 분들은 약간 이 자세로 네, 이렇게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아파요. 좀 이렇게. 계속 하면은 안 아프고요. 이게 이렇게 하고 많이 나면 뭉쳐 있어도 아픈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눈꺼풀에 이제 약간 눈곱 낀 것처럼 눈이 뿌옇다가 갑자기 눈이 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는 출근길에 사실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하긴 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운전하는데 눈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에 운전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눈 뿌옇거나 야간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 후두골 쪽 급하면은 후두골을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진짜 시원해요. 괄사 있으면 괄사로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저는 어떤 거든 모양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안 되면은 그냥 그 접시 있잖아요. 접시로라도 하시라고 하거든요. 접시요? 네, 접시 뒤집어가지고 그 난로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목이 굳어 있는 경우에 눈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굳어 있을 경우에 뒤쪽 근육이 당겨지면서 눈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도 이런 식으로.
완전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승모 쪽이랑 이 뒷목 쪽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목이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쪽도 같이 긁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디에 안 좋은 건가요? 여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머리로 가는 순환도 안 좋아지고요. 두통약인데 통증을 차단하는 거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약 대신에 이런 거를 하는 게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옆머리가 아프신 분은 옆머리를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머리가 통증이 있다, 뒷머리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 내가 좀 눈이 뿌옇고 시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뒷머리를 목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뭉친 부분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가 풀려야 돼요. 좀 많이 뭉쳤네요. 많이 뭉쳤나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붉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붉어졌나요? 네, 좀 붉어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오일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진정 효과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마사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괄사랑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만약에 오일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완시키고 진정하는 효과로 사용하려고 오일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특히 임산부들이 종아리가 많이 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일을 종아리 바르신 다음에 이걸로 종아리 풀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배 쪽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여기 압박이 되면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을 꼭 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나무나 도자기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미네랄로 된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조금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데도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할 때는 여기 눈꼬리 앞하고 뒷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눈 앞머리, 눈썹의 앞쪽,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끝부분, 그 다음에 옆에 쏙 들어간 미간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후두골 쪽하고 뒷머리와 어깨 쪽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눈이 평소에 조금 침침하고 뭔가 막이 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주 편안해지고 시야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받았을 때 눈 쪽 했을 때 바로 잠에 들 뻔했습니다. 거의 잠들어서 제가 사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잠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멘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 되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나거나 제가 뭐 안 좋은 일 있거나 이럴 때 저는 괄사를 합니다. 하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온다 할 때. 네, 잠 안 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완되면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뭐 잠도 잘 오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괄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힐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작년부터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활용법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있고요. 화학적인 약을 섭취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눈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랑 건강이 관련이 있나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귀 모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귀 모형은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팔, 그리고 여긴 다리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쯤 되면은 여기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은 딱 귀 모양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를 보시면서 머리, 척추 라인, 다리, 그다음에 팔 해서 여기는 이제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들어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전신,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네, 우리 전신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귀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들이 다 존재를 해요.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지금 혈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냉방병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좀 침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실 때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침침할 때 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눈과 관련된 장부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피곤하면 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그 눈의 피로함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추가 불편할 때, 경추. 목이 안 좋으면요, 여기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눈이 또 침침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뇌신경. 뇌신경 중에서도 시신경과 관련된,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피로해지면서 눈에 이상이 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눈과 관련된 자리들을 활용을 하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귀를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곳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큰 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식을 한 다음날 눈 침침한 경험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간과 연결된 그 눈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귀에서 이 부분이 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지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찌라고 하나요? 이어링이라고 하나요? 요새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간 자리인데요. 그쪽을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추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경추 통증, 디스크 있는 분들이 눈까지 같이 피곤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막이 끼어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목자리, 경추 자리를 풀어주시면은 또 한 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뇌신경 중에서 이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자리는 이 턱관절이 요 자리인데요. 이 턱관절 주변부로 뇌신경 자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앞뒷면에 꼭꼭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그 경추라든지 뇌신경, 뇌신경 그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귀를 그렇게 지압해 주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목 쪽을 주무르는 것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직접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는데 목을 주무르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는 목자리를 가볍게만 눌러도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으로 계속 지압하기 좀 번거롭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지압 패치가 또 있습니다. 이런 패치를 이용해서 이 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 시신경과 관련된 자리들,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자리들에다가 시술을 해 놓으면요, 그냥 24시간 동안 지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그 패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패치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나요? 네, 얘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이제 동그란 볼이 들어있는데요. 이 볼 성분이 우리 몸의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혈자리에 붙여 놓으면은 그 해당 장부의 기혈 순환이 좋아지면서 그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2-3일 정도 부착을 해 두시면은 효과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교체는 이제 3일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와, 그럼 이게 붙이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경추 쪽은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든 이어 테라피 하고 나시면은 눈이 너무 맑아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네.
제가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나도 이 귀를 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네. 영상에 솔직히 다 담기진 않잖아요. 네. 귀 지도나 뭐 이런 클래스 같은 거 좀 받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시면 훨씬 그 습득되는 게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거는 아마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주실 텐데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제 시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도 그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클래스 문의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어느 곳을 이제 마사지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신박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는 귀가 전신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시나요? 네네네. 그런 질문도 제가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다빈도 질문을 뽑아놓았을 정도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제가 안 배우고 그냥 시술해서 실수를 잘못 붙이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열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붙여서 조금 옆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효과를 조금 덜 보는 거지 부작용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요. 대신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원리가 부착을 했을 때 기혈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내 몸에 기운도 약하고 혈액도 부족한 분들은 돌릴 게 없잖아요. 순환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착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없는데 돌리는 에너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먼저 채우고 건강한 소금은 이렇게 그냥 국물 있는 요리를 조금 드신다거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한다거나 그렇게 몸을 좀 채워놓고 시술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좀 기운이 없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잘 먹고 그래야 된다는. 네, 맞아요. 몸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채우고 나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를 보시고요. 저는 귀 사진을 먼저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귀 사진을 봤을 때 귀가 좀 창백한 분들이 있어요. 왜 여자 아이돌 분들 얼굴 허옇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혈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운도 약하시고 혈액도 부족하신 분들인데 귀 색깔도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시술 상담 받으러 오시기 전에 국물 요리, 뭐 설렁탕, 미역국, 샤브샤브 이런 것들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오시면 시술하고 나서 어지러움,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음식들이 다 보면 약간 소금기가 있는 음식. 네. 사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뭐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소금 드시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소금은 그냥 나트륨, NaCl 그 나트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정제 소금 말고 우리가 천일염이라든지 주겸과 같은 건강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백내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이어 테라피를 하면은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는 쉽게 표현해드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계란을 깨서 익히면은 흰자가 어떻게 되죠? 투명한 색에서 하얗게 변하죠.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계란 흰자가 익는 것처럼 눈이 익는 거거든요. 그게 백내장인데 그러면은 왜 익을까요? 계란 후라이가 왜 익었어요? 뜨거워. 그쵸? 열을 가해서 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눈이 어떤 장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에 열이 오르면 눈이 훈증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간? 그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간을 상하게 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는 우리네 엄마들 백내장 진단 받기 쉬우십니다.
네, 약국에 오시는 분 중에서요, 백내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안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평소에 약국 오실 때 보면 성질도 급하시고요, 화도 잘 내세요. 간이 상해 있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을 어떤 분한테 보실 수 있냐면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 그쵸?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욱하고요, 화 잘 내시고 그러거든요. 간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관련된 질환을 눈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관련된 장부들을 같이 봐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내장 있을 때 귀 혈자리 어떻게 시술하면 돼요 했을 때 눈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어디를 해야 돼요? 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도 해주고 열을 빼줄 수 있고 스트레스랑 분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도 같이 시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진단명, 질환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히려 심플하고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눈이 개선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개선이 됐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눈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 간과 관련돼 있다, 경추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뇌신경 중에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시력에 저하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일부 구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술했던 부위들이 여기 이 귀 턱관절 주변부에 뇌신경 있는 자리들을 시술을 해줬어요. 그분이 시력을 잃게 된 거는 뇌출이 생기면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후두골 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터지면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술을 해줬더니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동공을 축소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시술 전후에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열 테라피만으로. 그때는 뭐 영양제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후로 체크해 봤을 때 개선되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간이랑 귀랑 전반적인 걸 다 테라피를 해주셨던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쪽 위주로 이제 뇌신경 위주로 했었고요. 추가적인 시술도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술이랑 눈이랑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네, 특히나 이제 사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간이 해독 작용을 잘 못하고 그러면 혈액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되면 플라그가 생기면서 혈관에 막힌 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의 그 국민분들 위해서 좀 추천하시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혈액을 맑게 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오메가3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 산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식후에 드시는 거 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르실 때는 시각처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 GMP 라벨이 있는 것들, 이런 그 라벨이 붙어있는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고 잘라서 그냥 액상만 한번 짜서 드셔보세요. 비릿한 맛이 나지 않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 포장 단위가 뭐 이렇게 1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포장 자체를 크게 했을 때는 산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장 단위가 30개, 60개씩 포장되어 있는 것들, 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PTP라고 하는 은박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호일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팁이고요. 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살 때는 산패되지 않았는데 네. 사고 나서 산패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 두고 드시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하면 산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냄새가 나요. 특히 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을 보관할 때 그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에 찬장에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냉장고는 오히려 약을 보관하기 좋지 않은 게 상한 음식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조금 높아요. 냉장고는 서늘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햇빛이 들지 않은 찬장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적으로 조금 오래 보관해야 된다 하면은 오메가3 같은 경우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서 이어 테라피 하면 더 큰 효과를 느끼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눈이기 때문에 제가 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간장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면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간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눈 자체도 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 영양제라면 루테인 같은 거. 예,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눈이 피로하다, 20대, 30대가 눈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눈 영양제 안 드리고요. 젊은 여자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눈 영양제 주세요라고 하면은 젊은 여자분들은 혈액이 부족해서 그 건조증 때문에 눈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혈제를 드리고요. 남자분들, 젊은 분인데 남자분이 눈이 안 좋아요, 침침해요, 눈 영양제 주세요. 그럼 눈 영양제가 아니라 간장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좋아져요. 그런데 한 40대 후반 되면은 눈 자체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눈 영양제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눈에 이제 지질층이 있잖아요. 그 눈을 보호하기에 기름층이 분비되거든요. 그걸 보호해주는 성분이 오메가3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만 드셔도 도움이 되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간장약, 뭐 조혈제,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제품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약사님한테 좀 교육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단톡방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한남동인데요. 한남동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모여서 서로 귀를 관찰해보고 시술도 하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 수업에 대한 내용도 그 단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는 우리 몸 전체에 그런 장부라든지 아니면은 골격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쪽이 머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의 척추 라인, 그다음에 팔과 다리, 그다음에 내장기까지 이렇게 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혈 테라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게 이걸 하면은 저 얼굴도 약간 리프팅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이혈요법을 적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귀를 통해서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축소, 뭐 중안부를 짧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색을 밝게 하기도 하는 뷰티 쪽으로 포커스해서 이어 테라피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요. 사실 귀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좋긴 하지만 해당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압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열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괄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으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괄사가 있으신 분들은 괄사를 이용해서 실제 이런 리프팅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비대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아, 이게 얼굴 비대칭도 이게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걸 하면은? 사실은 얼굴 비대칭이 얼굴만의 문제는 아니고 몸의 어느 부분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얼굴에 비대칭도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는 이제 턱 관절이 양쪽이 비대칭이 있으면서 이제 균형이 깨져 있으면서 얼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골반이 틀어지면서 턱 관절이 틀어지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냥 한쪽으로 많이 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 턱이 커지면서 비대칭이 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이제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귀에 어느 점을 잡고 그 괄사 이런 걸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턱 관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턱 관절 부분하고 이 척추 라인에 해당되는 이 목부터 가슴뼈 그리고 허리뼈에 이르는 이 라인을 조금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로축 두 가지에서 턱 관절과 골반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되는 척추 라인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것들을 더 하게 되면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방금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한 게 골반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고 그 세로축, 가슴 쪽도 다 맞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그 일부분만 고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귀만으로 어떻게 그게 다 맞춰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보실 때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 꼭 TV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만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뭘 하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누르죠. 그러면 리모컨에 이 버튼을 누르면 TV 본체와 연결이 되면서 채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는 리모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우리는 혈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특정 버튼을 누르면은 나는 귀에 이 부분을 눌렀지만 내 턱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게 발생학적으로 같은 부위에서 발생하면서 연관이 지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에 있는 내 장부의 리모컨을 누른다, 내 골격계의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귀를 통해서 척추 교정, 전신 교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육을 발사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착되면서 틀어지거나 가동성이 줄어들거나 하는 거거든요. 괄사로 풀어주는 거는 근육을 잘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술 겸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도 한쪽 얼굴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어 테라피를 해서 요거를 좀 맞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그분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네 한번 해보자 하고 오셨던 건데 이열로 어느 정도 맞춰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주 오실 수 없는 분이고 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요만큼 하고 보내긴 좀 아쉬워서 이 괄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조각을 해드렸거든요. 조각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놀랄 정도로 거울을 딱 봤는데 정말 대칭이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비대칭이 완전히 교정이 되고. 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몸은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처음처럼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이제 시간이 되시면 또 와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괄사를 사가셔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요거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전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 괄사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빛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괄사는 일반적인 거는 뭐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문어발처럼 생긴 것들은 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빛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근육들을 자극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말 그대로 빛이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무너져 내렸다 해서 얼굴을 다시 리프팅을 하고 싶다 할 때 얼굴을 자꾸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얼굴뿐만 아니고요. 두피를 자극했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해주셨을 때 이 리프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빛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요새 두피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두피 마사지도 그런 의미에서 얼굴 안색이 굉장히 밝아지고 이완되고 또 뭔가 리프팅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두피 마사지 받고 나서.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두피랑도 우리 근육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 하기에도 좋은 형태, 그리고 또 얼굴 마사지나 다른 부분 할 때도 미세하게 근육을 자극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괄사가 끝부분이 엄청 크게 뭉툭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세밀하게 보이는 게 좀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세게 눌러도 큰 자극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근막은 잘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게 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세게 하실까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괄사도 나무 괄사가 있고요. 도자기 괄사가 있고 이렇게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는 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도자기 괄사라든지 나무 괄사는요.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쉐입 자체가 주는 자극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괄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리로 만든 동괄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괄사들, 유기괄사 뭐 이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더 빨리 또 더 좋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기가 통하면 이게 몸에 더 좋은 이유가 뭔가요?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근육 움직임이나 심전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기가 흐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게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움찔움찔 하는 거, 제가 뭐 이렇게 제품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인체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는 게 좋은 거지 세게 자극을 주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런 괄사 같은 것도 끝부분이 미세한 게 근육을 좀 만져줄 수도 있고 특히 이게 금속으로 된 그 도체면은 도체 괄사일 때 훨씬 더 좋다. 몸에 흐르는 전류를 좀 더 잘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세하게 이제 신경 전달 같은 것들이나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더 세게 눌러서 강한 자극을 주실 필요는 없다. 살살 긁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도는 어느 정도 살살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약간 시원한 정도? 시원한 정도. 예,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디 그냥 살짝 간지러울 때 목이 심하게 물린 정도 아니고요. 그냥 살짝 먼지 같은 게 닿아서 머리카락이 닿아서 간지러울 때 긁는 정도. 여기에 큰 자극이 남지 않고 뭐 내가 괄사를 지금 했다라는 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말만 듣지 말고 한번 시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혹시 제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모델분을 모셔봤고요. 네. 네. 제가 맞은편에 계실 때부터 얼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네. 얼굴을 봤을 때 화면상으로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거 왼쪽이거든요. 화면상에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세요. 오른쪽은 실제 화면상에 봤을 때 요쪽이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럼 이게 내려갔다는 게 약간 처졌다는 처진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처진 거예요. 왜 처졌을까요? 이 오른쪽에는 우리 장부에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른쪽이 약해지면서 처집니다. 아, 아마 스트레스. 뭔가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네. 나이가 드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가 네. 받고. 얼굴을 한번 거울에 보시고 내 오른쪽 얼굴 좀 처져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니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좀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그 간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게 있다는 그쵸. 게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간이 말로. 네. 힘들면 어쨌든 장기들이 약해지게 되면 그 장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 붓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쪽을 제가 올리는 거를 네. 포커스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얼굴 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턱 관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턱 관절은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세지 그렇게 않죠? 세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살살 했는데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진짜 신기하다. 지금 보시면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냥 살짝 쓸어내리는 그런 느낌 정도만 들려요. 맞아요. 예, 아프다는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엄청 세게 했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머리 사이즈 줄이는 마사지들 유명한 데에서 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되게 아파요. 이러다 내 두개골이 부서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 들 정도로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턱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턱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네, 여기서 옆으로 쓸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 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럴 맞아요. 때는 이제 교근을 이렇게 여기는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떼붓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어디요? 사람 얼굴에 때가 여기에 묻고. 여기요? 네. 요거는 세척 가능하고요. 세척은 그냥 물이나 비누로 해주시면 돼요. 알콜로만 안 하시면 돼요. 금속 성분들은 알콜로만 소독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알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알콜로 하시는 분은 있는데 네. 알콜로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콜로는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거 따뜻하게 한다고 전자레인지 넣으시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금속 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걸 하면 뭐가 더 좋나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이제 네.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뭉친 거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서 피부에 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흡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팩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팩 플러스 마사지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아, 그거 제가 연고 바로. 그리고 뭐가 묻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그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완전 이렇게. 피지를 완전. 그다음에 이제 옆머리 쪽. 옆머리는 약간 그 손으로 약간 긁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옆머리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귀 뒤쪽 약간 왼쪽을 바라봐 주시면은 요 귀 뒷면을 좀 이렇게. 이거는 약간 강도가 좀 있네요, 이쪽은. 아마 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뒤에가 더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귀는. 그럼 여기가 조금 그 많이 뭉쳐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이 있는 데는 SCM이라고 해서 흉쇄 유돌근이 있는데 여기는 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요 쇄골 부분은 네. 이제 여자분들은 이 데콜테 관리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긁어주고 쇄골을 그다음에 이 쇄골 밑으로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네 좌우가 똑같아졌습니다. 네. 이거 한 5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근데 느낌이 이게 네.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이게 위로 싹 진짜 네. 말씀하신 약간 따뜻해지면서 딱 이렇게 올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요 느낌이 있으실 거고 부피도 여기가 더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저쪽을 보진 않아서 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화면에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짜 제가 피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왜 요새 판매되는 거 보면 무슨 팩 같은 거를 귀에다 걸어서 막 뒤에 막 이렇게 당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듯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여기가 이게 약간 뜨거운 열기도 느껴지면서 이게 잡아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뭐 네. 전문가가 해줘야만 되냐 그렇지 않고요. 네. 그냥 제가 평소에 저는 이렇게 목에 걸고요. 네. 항상 이러고 다녀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나의 세트인가요? 네, 이거 제가 이거 파우치랑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름이 달빛 조각 괄사입니다. 거의 30년 이 성분만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모양을 잡아서 만든 거고요. 다른 것들보다 저도 사실 괄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종류별로 집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쓰다가 좋아서 주변에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너무 반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만나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네. 약간 이 세트가 있으면은 계속 이제 손에 잡아서 계속 이렇게 맞아요. TV 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밥 먹고 약간 좀 소화시킬 때 이제 차 마시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옆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네. 좀 대칭이 뭐 비대칭 있는 분들이나 부어 있는 분들 보면 계속 해주게 되고 또 얘는 손에도 할 수 있고 발에도 할 수 있고 종아리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괄사 사용법 너무 궁금한데 이것만 따로 좀 촬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사실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오해서 약사님의 이게 달빛 괄사 이게 달빛 조각 괄사. 달빛 조각 괄사 네. 네,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구매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가나요? 이거 평생 쓸 수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다른 괄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얘보다 저렴하지만 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럴 것 오래 못 같아요. 써요.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샤워하실 때나 이럴 때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욕실 떨어뜨리면 다 깨지거든요. 저도 깨먹은 경험이 있고 아, 근데 네. 도자기 갈사는 특히 잘 깨져요. 근데 네. 요거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가볍고 네. 평생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얘가 자체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환원제가.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제가 하고 나서 되게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뒤쪽이긴 한데. 네, 여기가 이제 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아. 아픈데 풀어드리는 데가 이제 측두골 네. 쪽은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생리통 심한 분들이 항상 옆머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옆머리 풀어주면 생리통이 또 좀 줄어들고 네네. 생식기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자궁 쪽 약한 분들이 또 얼굴도 잘 붓고 자궁 염증 때문에 비대증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디님이 이제 뭐 스트레스 하면은 뒷골이 좀 아프거나 이제 네. 뭉친 느낌 있을 한번 텐데 뒤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요 뒷머리를 그냥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슥슥슥슥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와, 슥슥슥 굉장히 긁어주시면 시원해요. 되고, 이게. 네, 굉장히 시원하면서 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뭔가 통한다, 막힌 게 뚫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네.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하고 어깨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목도 그냥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고요. 어깨도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오신 분들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쪽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원래 여자분들은 여기 어깨가 뭉치면서 목이 짧아 보이게 되거든요. 승모근이 커지면서. 근데 이게 풀리면서 목이 다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분들이 이거 뭐냐, 저도 주세요 해갖고 그때 갖고 있던 거 다 털렸던 기억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이거를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선물을 받아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을 받아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좀 강도라든지 어느 점을 좀 찾아서 하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여기 찾아오는 것도 되게 네, 좋은 방법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원데이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네, 제가 매달 알고 있는데. 셋째 주 토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은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하단 링크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 거기에 들어오셔서 네. 원데이 클래스 있을 때 한 분 정도는 와서 이거 어느 정도 강도인지 정도만 알아도 엄청 큰 수확을 할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말 그냥 긁는 정도? 우리가 네. 효자손으로 등 긁는 정도. 저 너무 올드한 예시고 그 정도라고 저도 보시면 돼요. 휴자선 자주 씁니다. 네,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몸에 열기가 확 올라와요 이거 하니까. 시원하죠. 네, 시원하네 진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좀 힘들거나 압박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해드린 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주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계속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세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할 때 한 다음에 이렇게 화장 전에 슥슥슥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하고 났을 때는 아까 요 쇄골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밤에 이제 화장 다 지운 다음에 재생크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 흡수율을 좀 높여주거든요. 아까 지금 연고 바르신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흡수율이 올라가요. 오히려 또 얼굴도 건강해지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강제로 입꼬리가 올라가실 거예요. 네. 혹시라도 지금 입꼬리가 좀 내려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 있으면은 괄사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저는 바라봅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 있는 거죠? 매달 하실 거죠? 네, 매달 있고요. 또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괄사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더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에 비해서 엄청 젊어 보이는 네, 사람이 맞아요. 있어요. 동안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면 동안 메이크업 해주세요, 또 중안부 짧게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면 화장할 때도 그런 걸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을 텐데, 사실 그게 젊어 보이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두 글자인데요. 뭘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죠? 감정 아닌가요? 감정? 네, 땡. 두 글자인 거는 맞추셨는데요. 네.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은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구부정하고 안 좋은 분이 있는데요. 이게 노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세가 바른 분들은요, 순환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액도 흐르고 림프도 흐르고 또 기라고 하는 에너지도 흐르게 되는데,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면요, 이런 흐름들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이런 흐름이 좋아지면서 몸 곳곳에 영양분, 산소, 그다음에 에너지들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 원리로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가 가장 베스트인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학창 시절 때 선생님께서 자세 똑바로 앉아, 바른 자세 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번 신체 부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쪽 엉덩이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느낌? 허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고 내 척추뼈가 하나씩 하나씩 그 위에 얹어진다는 느낌 으로 쭉 세우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죠. 그리고 나서 내 귀가요, 어깨선이랑 일치하도록, 보통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기 쉬운데요, 이렇게 뒤로 딱 해서 일렬로 맞춰주시면 이게 바로 흐름이 제일 좋은, 우리의 기혈순환이 잘 되는 바른 자세에 해당됩니다. 기혈순환이라고 했는데 네. 기혈순환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뭐 기혈순환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풀어서는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라는 거는 우리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뜻하고요. 혈이라는 거는 뭘까요? 혈액. 그래서 기혈이라는 거는 이 혈액과 이것을 돌리는 에너지, 기운. 그래서 기혈순환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가 잘 돌고 혈액이 잘 도는 상태, 그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엔 순환이 가장 핵심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순환이 막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운동을 좀 하시면 효과를 보시고 그 순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근력 운동, 근육을 많이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순환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그냥 근육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근육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막과 근육이 유착이 된다거나 틀어져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근육만 안 움직이게 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내장들이 움직이는 것도 내장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장근도 움직임이 좀 제한을 받으면서 흐름도 안 좋아지고, 그럼 만약에 소화기가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화불량? 그렇죠.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위를 내시경하면 멀쩡하다고 하는데 계속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음식만 먹으면 음식이 멈춰있는 느낌이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근막에 문제가 생겨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단순히 운동을 하면 좋아져요. 물론 운동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근막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혈의 좀 흐름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혈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오늘은 제 소개를 제가 안 했으니까 네, 여기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저를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귀를 통해서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근막을 풀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귀에는 우리 몸 전체 장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귀를 지압을 하거나 아니면 귀를 지압할 수 있는 패치를 통해서 기혈 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압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근막이 이제 유착된 경우에는 귀 지압만으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좋아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괄사 하나씩 또는 마사지 도구 그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유착된 것들을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순환이 막힌 것들을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상에서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숨쉬기? 숨쉬기도 좋죠. 숨쉬기도 좋아요. 복식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맨발 걷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맨발 걷기. 동물들은 다 접지가 되어 있잖아요. 땅이랑. 신발 신고 걷는 동물 보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땅이랑 접촉이 돼서 내 몸에 쌓인 과잉의 양전하들이 땅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이게 신경들이 안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죠. 피디님도 오늘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운동화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사실은 그런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땅과 접지가 안 되고요. 흐름이 딱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생성된 과잉의 양전하,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하면 더 쌓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걸을 때, 흙길을 걷거나 또 황토길을 걸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 요새 이제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셨기 때문인데 그 기전이 이러한 원리입니다. 실제 황토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걷잖아요. 네. 그러면 무좀균이나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런 황토의 기능이나 이런 걸 모를 때는 그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황토 자체에 이런 살균하는 기능이나 해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황토가 좀 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가 더 효과가 좋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벌써 오늘 추워졌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려다 동상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숲이 많은 길을 좀 걸어 다니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숲길을 걸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겨울에도 그런 게 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살던 집은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산 위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덜 추울 때는 저도 맨발로 걷기도 했었고 이제 좀 추울 때는 그냥 신발을 신고 걷는데 대신에 거기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걷다 보면은 머리에 꽉 찬, 또 내 몸에 꽉 찬 그런 양전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뭔가 생각 덩어리들, 과잉의 뭔가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못하겠다. 아무래도 남들 시선도 나는 신경 쓰이고 아직 맨발 걷기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접지가 되는 그런 신발을 팔더라고요. 워싱 슈즈라고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신으시고 걷기를 하시는 것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둘레길 한번 걸어봤거든요. 네네. 둘레길 걸으면 이제 산을 많이 가게 되는데 네. 거기 어르신들이 맨발로 그렇게 막 산을 맞아요. 거느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랑 친한 분들도 저는 이제 명상하다 보니까 명상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항상 흙길을 만나면 신발부터 벗어요. 신발 벗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약사님이 명상하러 가시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하트플레스 명상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명상을 배우고 이제 같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연에 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흙길도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이 잘 되는 그런 장소가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 제가 하고 있는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저는 명상이기도 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노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건강의 핵심적인 부분은 노화가 됐든 뭐 당뇨가 됐든 뭐 신장 건강이 됐든 전 핵심은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핵심은 사실은 내가 몸과 마음 이완이 잘 되고 그다음에 나의 의식이 성장하면 질병이 올 수가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는 신장이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간이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무릎이 아팠다가 이렇게 병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몸만 보실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병을 끌어당기는 나의 마음, 심리 상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감정적인 것이 어느 정도 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아픈 일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은 나의 의식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저의 목표도 사실은 너는 삶의 목표가 뭐야? 그러면은 돈 많이 벌래? 아니면 나는 뭐 명예를 얻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의식이 성장하는 것. 의식 성장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맨발 걷기, 오늘 말씀드린 뭐 이혈, 그다음에 괄사 이렇게 하는 거는 초반에 내가 너무 몸에 제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때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사님은 이혈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노화, 그 스트레스, 기혈을 순환시키는 그 네. 이혈 마사지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건강의 원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거든요. 자세, 그 다음에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 림프를 열어주는 것, 그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림프 순환 자리,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설명할 때도 이 뭐 혈자리 하나씩 다 외워야 되고 뭐 200개 넘는 혈자리를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냥 건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른 자세가 돼야지 순환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림프 순환, 그리고 우리가 긴장되어 있으면은 없던 병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성에 의해서 건강 상태로 자꾸 가려는 그런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안 보인다, 자리 좀 크게 해달라, 표시를 해달라, 빨간색으로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오늘 제가 빨간 펜을 준비를 했고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완을 할 수 있는 혈들이 이쪽에 존재합니다. 여기 제가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여기 이완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턱관절 부분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턱을 꽉 깨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완을 해주면 1차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여기가 척추 라인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 라인을 따라서 귀 지압 패치를 붙이거나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완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 여기까지가 두 번째까지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소를 빼주고 노폐물이 잘 나가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야 거기에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림프 순환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림프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요렇게를 지압을 해주시거나 지압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 정도 표시해 드렸는데 안 보인다 하시면은 한남동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쓰신다고 하면 몸의 노화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은 얼굴 노화도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실은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 때문에 또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상악하고 하악 자리가 있어요. 상악이라는 건 위턱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턱 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압을 해주시면 이 얼굴이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처지는 거를 이쪽으로 올려주면서 조금 더 젊어 보이게, 요거는 이제 외모를 가꾸는 방법으로 제가 좀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완을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서 기혈 순환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림프 순환을 시켜서 독소를 빼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약사님이 신제품이잖아. 또 네, 맞아요. 신제품으로 거기를 이제 붙여주면 좋네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신제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엄청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계속 그 품절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건강 키트하고 뷰티 키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건강 쪽에 쓰는 것과 뷰티 쪽에 쓰는 것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두 개를 교차해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 이제 리추얼 카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보고 바로 따라 붙이실 수 있게 직관적으로 좀 이 가이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 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가 바른 척추, 바른 자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른 척추 자세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추얼 카드 중에서 기본이 있는데, 기본은 림프 순환이에요. 림프 순환 자리에는 턱관절 자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요렇게 세 장을 붙이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얘는 이제 교집합이 좀 있죠. 요 두 자리에는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해주면 일단 림프 순환시키고 이완시키고 바른 자세, 요거를 할 수 있다. 요것만 따라 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지압볼이 들어있거든요. 원래 요거 방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패치를 혼자 붙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구매하신 분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셔가지고 귀 지압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지금 제가 이 구가 6개, 지압볼이 6개 들어있는 패치를 뜯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턱관절 있는 부위부터 이렇게 한 장을 붙였고요. 아, 약간 진짜 아픈데. 아프지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 테이프 끝선을 맞춰서 바로 위에 또 한 장을 딱 붙이고요. 그다음에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추 있는 데부터 요 안쪽으로 이렇게 연골을 감싸듯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 쪽이 지금 엄청 뜨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 근데 맞는 건가요, 이거? 네, 여기 지금 붙인 데가 허리. 네네. 네. 요렇게만 붙여도 이제 이완시키고 림프 독소 빼주고 바른 자세 요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아픈데요? 근데 얼굴이 올라갔어요. 비포 애프터 다시 1분 전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이제 안 머리가 아픈 안 순간이 되면은 네. 이제 몸이 많이 이완이 됐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통증을 약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뒷면에도 이렇게 붙이면은 효과가 2배입니다. 뒷면에도. 네. 간단해요. 지금 붙이는데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네, 지금 1분도 안 했는데. 네, 스스로 붙이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제 요거를 개발한 취지가 셀프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스스로 내 건강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제가 느꼈는데 지금 등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하고 나서. 그렇죠. 감각을 네. 잘 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요게 이제 몸이 따뜻해진다, 그다음에 손발이 좀 후끈후끈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몸에 이제 이게 바로 기혈 순환이 되는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화, 저속노화 뭐 이런 거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야 이완이 잘 돼야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면 노화로 진행될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환경에 있어야 혈액순환도 기혈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좀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를 이완시킬 수 있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 안 좋은 감정에 빠져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것, 뭐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게 산책이고 어떨 때는 뭐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거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한 가지 사소하지만 나의 기분을 확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그것이 바로 노화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되실 때 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길을 산책하시는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맨발 걷기를 한번 같이 가보는 오, 너무 좋죠. 네, 지금 이제 단풍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풍이 든 그 숲길을 걸어가는 거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보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해서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